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1,500원에 삽니다. 그런데 같은 원두로 내린 커피가 특급 호텔 로비에서는 15,000원에 팔립니다. 신기한 건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비싸다고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는 거의 같은데 우리의 판단은 왜 달라지는 걸까요? 조금 더 큰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어느 아파트가 2019년에는 10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25억 원이 됐습니다. 벽돌 한 장, 설계도 한 줄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도 당연히 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이 어느 해에는 2만 원이었다가 2년 뒤에 8만 원이 되고 다시 2년 뒤에는 3만 원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회사가 갑자기 3배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가격이 움직인 거지 회사의 본질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가격과 가치의 차이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무조건 사야 할 자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조건 사면 안 되는 자산도 없습니다. 이건 반직관적으로 들리지만 수십 년을 시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자산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얼마에 사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띄는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2021년 1월 삼성전자 주가는 9만 원 선까지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삼성은 무조건 사야 한다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주가는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이 갑자기 나쁜 회사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다만 9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 회사의 가치를 훨씬 앞서 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투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의 주식이라도 지나치게 비싸게 사면 손실을 봅니다. 이것이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조금 다른 비유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명품 시계 매장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에는 500만 원짜리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하루만 반갑 행사를 해서 25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마침 이 시계는 중고시장에서 450만 원에 팔리는 인기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250만 원에 사는 것은 훌륭한 투자가 됩니다. 반대 상황도 생각해 봅시다. 같은 시계가 어느 날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고 가격이 1,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사야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1,2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시계는 그대로인데 이번엔 끔찍한 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산의 품질이 투자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에 사느냐가 투자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격이 싼 것이고 어떤 가격이 비싼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란 그 자산이 앞으로 평생 동안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이런 계산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 치킨집을 인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가게에서 매년 순수하게 3천만 원씩 남는다면 이 가게는 얼마가 적당한 가격일까요? 10년 동안 운영해서 3억을 벌 수 있다면 2억에 사면 싸게 산 것이고 5억에 사면 비싸게 산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합계가 바로 그 회사의 진짜 가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미래에 받을 돈은 현재보다 조금 낮게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진 100만 원과 10년 뒤에 받을 100만 원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100만 원을 운용하면 수익이 생기고 그 사이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미래의 돈은 할인해서 봐야 합니다. 이 개념이 모든 투자 판단의 가장 기초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그럼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10년 뒤에 얼마나 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문 애널리스트들도 틀리고 경제학 교수들도 틀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호하더라도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호하게 옳은 것이 정확하게 틀린 것보다 낫다. 내재 가치를 소수점까지 계산하려다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는 것보다 대략적으로라도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버핏은 항상 충분히 명백한 기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애매하게 싼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싼 경우를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회사의 내재 가치가 100만 원이라면 왜 주가는 100만 원에 가만히 있지 않고 70만 원이 됐다가 200만 원이 됐다가를 반복할까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투자에서 정말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성적인 기계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감정이 매 순간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개 산책 이론입니다. 한 사람이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킵니다. 사람은 꾸준한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걷습니다. 반면 개는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한참 앞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멀리 뒤처지기도 하지만 줄에 묶여 있어서 결국은 항상 주인 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주인은 내재 가치이고 개는 주가입니다. 주가라는 개는 사람들의 기대와 공포에 따라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인보다 훨씬 앞으로 달려나가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주인 뒤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재 가치라는 주인은 그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개는 언제나 주인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시장의 역사가 수백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아래까지 무너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당시 뉴스에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문을 닫았을까요? 수십 년 쌓은 기술이 증발했을까요? 개가 주인 뒤로 한참 처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 코스피는 다시 2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2008년에 공포를 이기고 주식을 산 사람들은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반면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들은 회복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가치 아래로 크게 떨어진 순간이야말로 투자의 역사에서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가장 무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가치를 훨씬 앞서 달린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입니다. 당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적자를 내면서도 미래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매출도 없는 회사들이 수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개는 주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주장을 한번 반박해드릴게요. 좋은 주식은 언제 사도 결국 오르니까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의 코카콜라는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1998년 고점에서 산 투자자는 무려 19년이 지난 2017년에야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그 사이 은행 예금 이자만 받았어도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 카카오 주가는 최고 17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훌륭한 플랫폼 기업이지만 그 가격은 가치를 한참 앞서 달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주가는 4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개가 주인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도 적정 가격보다 훨씬 비쌀 때 사면 손실이 납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내재 가치를 실제로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처럼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이 회사가 지금 1년에 얼마나 버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도 이 수익이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매기는 가격이 그 수익의 몇 배인지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1년에 주당 1,000원을 법니다. 주가가 10,000원이라면 PER은 10배입니다. 10년치 수익을 지금 사는 셈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50,000원이라면 PER은 10배가 됩니다. 50년치 수익을 지금 선불로 내는 것입니다. 물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높은 PER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PER은 언제나 경계 신호입니다. 흔히 초보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때 좋은 회사니까 더 오를 것이라며 추격 매수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릴 때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며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거꾸로 된 행동입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 가격만 오른다면 더 비싸진 것이고 가격만 내린다면 더 싸진 것입니다. 우리는 싸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버핏의 오랜 파트너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라. 항상. 군중이 열광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고 군중이 공포에 떨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무리를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본능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오히려 사고, 시장이 환호할 때 오히려 팔았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 대규모로 투자한 것, 존 템플턴이 2차 세계대전 직전 헐갑이 된 유럽 주식을 사들인 것 모두 이 원칙의 실천이었습니다. 공포가 최고조일 때 기회도 최고조였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격과 가치는 다릅니다. 좋은 자산을 비싸게 사면 나쁜 투자가 되고 평범한 자산을 충분히 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됩니다. 둘째, 내재 가치는 그 자산이 평생 벌어들일 돈의 현재 합계입니다. 셋째, 주가는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지만 결국은 내재 가치로 수렴합니다. 이것이 가치 투자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내가 내재 가치를 100원으로 추정하고 80원에 샀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걸까요? 나의 추정 자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생각보다 더 빨리 쇠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라고 합니다. 이 개념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이 안전마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안전마진은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평생 강조한 개념입니다. 왜 충분히 싸다고 생각해도 더 싸게 사려고 해야 하는지, 그 여유분이 어떻게 투자자를 진짜 위험에서 지켜주는지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좋은 회사인데 손실봤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